세상에는 자신의 가족조차 감당하기 힘든 빛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남들보다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깊이 보고 혹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을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에 빠뜨리게 했던 바로 그 아이였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은 당신을 키운 이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수십 년에 걸쳐 탐구했던 주제, 바로 어떤 영혼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원형적 민감성을 지니고 태어나며 그 민감성이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보호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무의식적 상처를 자극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나는 어딘가 잘못된 존재라는 오랜 믿음의 감옥에서 당신을 마침내 해방시켜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칼 융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종종 특정 감정적 진실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무의식적으로 조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 진실들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애써 외면하고 감각을 마비시켜온 바로 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보지 않으려 훈련해온 것들을 꿰뚫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가족 시스템 전체가 그토록 깊이 묻어두려 애썼던 모든 것들을 되살려내는 살아있는 증거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흙과 백만이 존재한다고 합의한 세상에 홀로 색깔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특별한 인식 능력은 경이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불안의 근원이 됩니다. 가족들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빛을 끄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애써 유지해온 감정적 평형 상태에 대한 위협으로 당신의 빛을 받아들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이 어린 시절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 그리고 어떤 관계들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느껴졌는지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당신을 형성한 그 깊은 상처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원형적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아이를 그려보십시오. 방 안에 말없는 긴장감을 감지하고 말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을 알아채고 어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직관적인 앓을 지닌 아이. 이 아이는 일부러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자연스러운 상태, 즉 고도로 각성된 인식 속에서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진실이 여러 겹의 무의식적 패턴 아래 묻혀버린 가정에서 이러한 명료함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칼 융은 가족이 그 자체의 무의식적 역학을 가진 하나의 심리적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누군가가 그가 원형적 빛이라 부른 것, 즉 깊은 공감 능력, 직관적 통찰력, 감정적 진정성과 같은 특성을 구현할 때 그 존재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억압해온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광채가 가족 시스템이 숨겨왔던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그곳에 존재했던 것들을 감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슬픔, 표현되지 못한 분노, 버려진 꿈들, 그리고 생존을 위해 희생되었던 진정한 자아를 말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정의 기류를 남들보다 더 예민하게 감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은 소중히 여겨져야 할 재능이 아니라 고쳐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융은 어떤 아이들은 그가 타고난 신비가라고 부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들은 집단 무의식과의 타고난 연결성을 지니고 있어 에너지의 미묘한 흐름을 놀라울 정도로 잘 감지합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감정장 전체를 느낍니다. 건강한 환경이었다면 이는 심오한 재능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가족 시스템 안에서는 이것이 위험한 짐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모두가 음정 F인 노래를 부르는 가족 안에서 절대음감을 가지고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불협화음을 듣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을 틀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정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정확성이 가족이 유지하려는 환상을 위협할 때 진실을 말하는 메신저는 문제아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신뢰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이것은 융이 말한 그림자의 투사를 만들어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통합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인정조차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어두운 부분들이 감히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려 했던 아이에게 투사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모든 것을 짊어지는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역할을 자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어둠 속에 가둬두려 했던 것을 환히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융이 가족의 별자리라고 명명한 이 역학은 누구도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특정 역할이 할당되는 무의식적 공모처럼 작동합니다. 예민한 아이는 가족의 감정적 피뢰침이 되기를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적 에너지를 전도하는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이며 이로 인해 가족 시스템이 방출해야 하는 모든 부정적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수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역학은 심층 심리학에서 이중 구속이라 부르는 상황을 만듭니다. 아이는 생존을 위해 가족과의 연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본성은 자신이 사랑과 안전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를 분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한 모습을 연기하는 한 부분과 자신의 진정한 본성 중 추방당한 측면들을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내면의 유배지로 가지고 가는 또 다른 부분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집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느꼈을지도 모르는 이유입니다. 왜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짜증이나 무시, 혹은 자신의 방어기제를 위협하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 앞에서 느끼는 특유의 피로감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신이 받은 메시지는 직접적인 말이 아니었지만 당신은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너의 격렬함은 너무 과해. 너의 감정은 부적절해. 너의 존재 방식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어. 자신이 느끼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는 아이의 신경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융은 이를 일종의 심리적 식민화로 이해했습니다. 아이의 내면 세계가 침략당하고 가족이 용납하는 진실의 버전에 맞춰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느끼고 인식하는 당신의 본래 청사진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담아주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생존 프로그램에 의해 덮어씌워집니다. 아이는 융이 말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의 심리적 유배 상태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순간, 가족의 역학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던 순간, 다른 사람들은 부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감정들을 감지했던 순간들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러한 알을 그저 상상이나 과민함으로 치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진실에 대한 묵살은 당신이 살아온 경험과 당신이 받아들인 현실 사이의 근본적인 분열을 만듭니다. 비극은 단지 당신이 오해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오해를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민감성을 성격적 결함으로, 당신의 직관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당신의 감정적 깊이를 당신이 어딘가 손상되었다는 증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바로 그 특성들이 수치심의 원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융이 원형적 상처에 대해 인식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단지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심리적 진화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개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때때로 한 가족 시스템의 구성원은 가문 전체에 필요한 치유의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잠재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기존의 역기능적 패턴에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그것이 완전히 발현되기도 전에 짓밟히고 맙니다. 당신은 바로 이 가능성을 짊어지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에 의해 융이 자기라고 불렀던 에고의 이해를 넘어서 존재하는 온전함의 원형에 의해 선택된 것입니다. 당신의 민감성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실하게 치유가 필요했던 시스템 속으로 정신 그 자체가 치유를 도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자신의 생동감 넘치는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는 법을 배우는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 현장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가장 타고나게 현명했던 아이들이 종종 가장 자기의심이 많은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능력, 즉 직관적 알을 불신하도록 배웠습니다. 삶을 안내해 줄 수 있었던 그 직관이 오히려 수치심과 혼란의 원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족의 희생양이라는 원형적 역할은 무작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가장 큰 의식 성장의 잠재력을 지닌 아이에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잠재력이 수세대 동안 가족 시스템을 지탱해온 무의식적 패턴들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역할에 선택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짊어질 만큼 충분히 강했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예민한 아이가 지닌 빚을 가족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아이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진정한 자아를 버리거나 자신에게 충실하고 감정적 유배를 감수하거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생존을 택합니다. 이는 곧 자신의 본질을 이루는 바로 그 특성들을 숨기고 축소하고 혹은 완전히 부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존 전략의 대가는 어린 시절을 훨씬 넘어섭니다. 융은 자신의 감정적 현실을 불신하도록 배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가 실존적 불확실성이라 부른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읽는 데는 전문가가 되지만 신비롭게도 자기 자신의 필요와는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감지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실제 당신의 모습이 아닌 당신이 연기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사랑받는 데서 오는 특별한 종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예민한 아이는 자신의 진정한 깊이를 조심스럽게 숨긴 채 감정적으로 가용한 척 연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진정한 인정을 갈망하며 점점 더 굶주려 갑니다. 이 생존 전략은 융이 말한 정신의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일부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언젠가 세상 밖으로 나와도 안전할 때를 기다리며 지하로 숨어듭니다. 당신은 페르소나, 즉 세상과 소통하는 가면을 발달시키는 반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은 당신 자신에게조차 숨겨진 채로 남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말을 들었던 아이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어른이 됩니다. 깊이 느낀다는 이유로 비난받았던 아이는 더 이상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마비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극적이거나 관심을 끌려한다는 말을 들었던 직관적인 아이는 모든 내면의 삶을 재차 의심하며 자랍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정신의 놀라운 적응력이며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모습입니다. 융이 가족 콤플렉스를 탐구하며 발견한 것은 아이들이 종종 가족 시스템 전체가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의 증상 운반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문제야, 까다로운 아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을 표현할 만큼 용감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가족이 흘리지 못한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그들의 말하지 못한 좌절을 대변했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집단 신경계에 압도된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직 자신의 내면 작업을 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토록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느껴야만 합니다. 온전함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그들의 분열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며 모든 사람이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존과 번영은 매우 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 보통 융이 인생의 후반부라고 불렀던 시기에 묻혀있던 진정한 자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 증상을 통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우울증,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예부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깊은 공허감, 혹은 그저 자신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아왔다는 점증하는 자각. 융은 정신이 타이밍에 대한 자신만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한때 당신을 감정적 소멸로부터 구해주었던 바로 그 보호 기제들이 결국에는 당신이 탈출해야 할 감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과정의 격렬함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강해지고 자원을 갖추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끝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 붕괴는 사실상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이 특히 가족의 피뢰침으로 자란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이유는 그들이 종종 자신의 감정적 강도를 피하는데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투사에 취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민감성이 내면으로의 여정을 압도적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감성은 적절히 지지받고 존중받을 때 그들을 진정한 본성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도구가 됩니다. 이것들은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살아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숨어 지냈던 당신의 일부가 마침내 다시 세상에 보여질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되도록 배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말입니다. 때때로 이 각성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풍경 위로 서서히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때에는 갑작스러운 인식으로 찾아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문득 보고 자신이 낯선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보는 얼굴은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던 그 얼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면 뒤에서 끈기 있게 기다려온 숨어 지낸 모든 세월에도 변치 않은 바로 그 얼굴입니다. 융은 정신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을 때를 아는 자신만의 지성과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하로 숨어든 예민한 아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른이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현재의 당신과 당신의 진정한 어린 시절 자아 사이의 이 재회는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치유 경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의 빛을 보지 못했던 가족은 지금도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당신의 진정성 앞에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이 그것을 숨기기 전에 그 진정성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용감하게 그것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가족을 거부하거나 그들의 한계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빛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지 못했던 그들의 무능함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상처에 대한 것이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의식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해로운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당신을 가두는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원형적 렌즈를 통해 가족의 상처를 이해하는 길은 융이 분화된 연민이라 부른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던 어른들을 구제할 필요 없이 당신이었던 그 어린아이에 대한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가문의 모든 사람을 치유할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세대에 걸친 상처의 패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연민은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이 부서지는 일 없이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자신과의 관계를 고쳐주도록 의도된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특별한 해방감이 있습니다. 당신 안의 예민한 아이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감정적 접착제가 되기 위해 수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일은 그저 당신의 충만함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밝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빛의 적절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융은 초월적 기능이라 부른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정신이 양극단을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고 동시에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방식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었던 어린아이에 대한 슬픔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흥분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상처와 그것이 결국 만들어낸 지혜를 동시에 지닐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억압당했던 예민한 영혼은 종종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됩니다. 너무 많이 느꼈던 아이는 그것에 압도되지 않으면서도 깊이 느낄 수 있는 어른이 됩니다. 자신의 격렬함 때문에 거부당했던 사람은 그 격렬함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섬기는 창조적이고 치유적인 작업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항상 옳았던 것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연금술입니다. 당신의 민감성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담을 수 없었던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생존을 위해 더 이상 그 환경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적 여정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종종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을 가리키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다친 곳이 종종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통이 고기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치유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돕는 당신의 능력의 깊이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기 전에 누구도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가족의 역사와 화해하거나 당신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버렸던 방식대로 당신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거부당했던 당신 자신의 부분들을 거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이 세상에는 너무 과하다는 믿음을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융이 원형적 빛에 대해 이해했던 것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숨겨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당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기다립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인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고 세상에 존재하는 당신의 특별한 방식을 축하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 여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심오한 변화 중 하나는 삶에 대한 당신의 본래 반응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식이 틀렸다는 말을 들었던 아이는 자신의 인식이 사실은 레이저처럼 정확했다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결코 당신이 명확하게 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무의식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당신이 그들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기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당신이 아는 것, 느끼는 것, 사람과 상황에 대해 감지하는 것을 신뢰할 허가를 자신에게 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이 당신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현실 버전으로 필터링했을 때는 결코 이해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당신을 괴롭혔던 혼란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본성에 대해 항상 진실이었던 고대의 무언가를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민한 영혼에 상처를 준 가족은 그들이 당신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침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그들이 품을 수 없었던 것을 품고 내내 필요했던 당신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융은 2번 태어난 자의 특권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데서 오는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자아감의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과는 달리 당신은 정신의 지하 세계로 여행하고 오직 그 어둠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의 힘들게 얻은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통 그 자체와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고통이 항상 병적인 것은 아니며 어둠이 항상 우울증은 아니며 물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려는 충동이 항상 회피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것들은 성장과 휴식의 자신만의 계절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한때 당신을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적 재료에 취약하게 만들었던 그 민감성은 이제 진정성을 감지하는 미세하게 조율된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연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한지를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상호작용과 영혼 수준의 연결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이 느껴야 할 것이고 무엇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인지에 대한 수년간의 혼란을 통해 얻은 이 분별력은 당신을 고갈시키는 대신 진정으로 영향을 공급하는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민감성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격렬함은 결코 너무 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느끼고, 보고,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가치를 인식할 만큼 충분히 진화하지 않은 환경에 놓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항상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경험이 당신의 부적절함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마침내 이해하는 것에는 심오한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도 치유되지 않은 가족 시스템의 산물이었던 무의식적인 사람들을 통해 펼쳐지는 원형적 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해는 당신의 고통을 최소화하지는 않지만 그 고통이 당신의 근본적인 잘못됨의 증거였다는 믿음의 감옥에서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영혼 깊은 곳의 무언가와 공명한다면, 만약 당신을 보호해야 했던 바로 그 가족에게 상처 입은 예민한 영혼들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을 비추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이 여정은 때로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빛을 품고 같은 상처를 경험하고 마침내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여정에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이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는 아직 어둠 속에서 자신의 빛을 찾지 못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 알매 빛을 함께